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뉴스를 참 곱게 보셔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이종훈 박사님과도 이별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섭섭합니다. 많이. 네, 저도 아니라. 뭐 이제 조만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예. 됐고요. 제가 한 주일 정도만 더. 자,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이슈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피감독자 간음. 잠깐만요.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하면은 안희정 네. 이죠? 예, 아니죠. 딩동댕 맞추셨습니다. 예. 오늘 서울 서부지검 예.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예. 그 혐의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이라고 합니다. 네. 참 용어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이해는 됩니다만 피해자가 한 사람입니까? 일단 현재는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이제 방송에 많이 노출됐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용기 있는 여성이죠. 네. 그 이외에 또 이제 그 싱크탱크 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한 분도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단은 이제 고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예. 그런데 뭐 일단 그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쪽에서 이제 이 두 분을 돕고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배복주 상임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밝힌 바는 예. 최소 1명 이상은 더 있다. 예.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단은 뭐 3명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은 아직까지는 뭐 고소 여부를 좀 고민 중이라 그럽니다. 최소 1명이라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시중에는 뭐1 플러스 알파 얘기가 좀 나돌고 있긴 합니다. 대체 안희정 충남지사 이분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혐의니까요. 혐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분 김지은 씨만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분들이 충격에 쌓여 있는데 또 한 분이 더 나오셨고 최소한 또 한 분이라 그러니까 아까 저 용어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했는데 청취자분들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게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제 303조 1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극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네.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러니까 상하관계에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들에 대해서 이제 위력을 동원해서 또는 위계라고 하는 건 약간 이제 속여서 예.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간음한 경우를 이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찾아봤더니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보통 이제 상관이 부하 직원에 대해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통상 이 조항으로 처벌을 그렇겠죠. 하는 거로 돼 있고요. 예. 뭐 그 전 에티오피아 대사 한 분이 그 여직원 성추행한 사건 굉장히 좀 떠들썩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 경우도 이 검찰이 지금 이 조항을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또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그 여단장 사례도 있었는데 예. 이 경우 또 해외 선교사가 여성 자원봉사자를 현지에서 성폭행한 경우 예. 또 일반 기업에서 뭐 사장이라든가 예. 기타 간부가 여직원에 대해서 상습 성추행한 경우 예. 이런 경우들로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 주신 피감독자 간음이라는 게 우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강간죄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 297조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항을 보면 이 이제 이번 그 적용 조항 조금 위에 이제 바로 이제 강간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강간 관련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강제 추행도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제 298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간은 물론 강제 추행보다도 좀 처벌 수위가 낮은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질이 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앞으로 아마 약간 논란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형량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속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그 안전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이 남녀간 애정 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런 예. 얘기도 다시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피해자들의 주장하고는 상반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의 지위라든가 영향력 그것도 여전히 지금 이제 무시할 수 없다. 네. 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 그래서 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정치인이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질까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듯이 오늘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표적 혐의는 다스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거죠.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또 지금도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 법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하셨던 분 한 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혐의를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고 또 부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다스에서 8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립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 잠깐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2001년 1월 10일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 다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근무하신 거는 격리팀장 하셨습니까? 입사 초기 한 3, 4개월간은 해외 영업팀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다스 이제 격리팀으로 이제 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2008년 4월 7일 날 그만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제 미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예. 특검에서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갑자기 이제 귀국하게 됐죠. 조사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조사에서 이제 120억 이제 조모양이 이제 횡령했다고 밝혀진. 예. 터지는 바람에 이제 다스 경영진들이 그때 사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미국도 못 가고 다스 격리팀을 다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원이나 그리고 제 뒷조사들 좀 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동영 관리이사였죠. 예. 한테 이제 제가 이제 격리팀의 이제 업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네. 무시가 좀 많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동영 씨가 같이 데리고 온 최모 씨라고 있었어요. 예.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았는데 격리팀으로 이제 입사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떠날 때구나 싶어서 이제 관두게 됐죠. 네. 예. 네,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고자 방금 말씀 주신 이동영 씨라는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다스를 관둔 지 한 10년 정도 돼가지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도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약간의 이제 연민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예. 하지만 대통령 하시면서 그 전후로 이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필 규정이나 자업자득이 아닐까.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인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최동영 씨도 그러시지만 김종백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김종백 씨에게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비춰진 이명박 대통령이 김종백 씨에게 한 여러 가지 이 대우나 처우를 놓고 보면 이건 좀 너무했다. 충분히 이 김종백 씨도 자기가 당신이 알고 있는 다스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검찰 조사에 다 밝힐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를 해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최동영 씨도 MB는 모든 증언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입사 때부터 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당시에 또 그 MB를 만나서 이제 다스에 대해서 한 얘기도 같이 동석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BBK 미국 소송하면서도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내용하고 예. 당선인 신분 때 이동영 씨하고 이제 독대 한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겪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예. 예. 조금 전에 BBK 말씀을 주셨는데 BBK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아시고 계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검찰에 진술하셨나요? 예, 검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 이제 2003년도 5월 달쯤에 다스가 김경준 상대로 BBK 140억 소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다스 서류를 들고 제가 김백준 당시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예. MB 사인을 직접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B가 이제 김백준 원장 보고 그 자리에서 이거 사인하면 140억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얘기하는 걸 옆에서 바로 들었거든요. 그러셨겠죠. 예. 근데 그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은 이제 실소유주가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아까 120억 원 다스 격리 여직원 횡령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게 개인의 어떤 횡령 사건이다 이렇게 결과 조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진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검찰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데. 네. 다만 당시 이제 회사 시스템으로 보면은. 예. 제가 이제 검찰 측에 진술한 근거도 이제 그렇고. 예. 다만 좀 하기는 힘들 것이었다 이렇게 제가 검찰에다가 진술을 했거든요. 네. 일단 고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검찰 발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니까 더 이상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파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검찰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가 이명박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보안 장치나 이런 것이 회계상으로 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검찰 측에도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아, 예. 다만 이제 관련됐다면 그 당시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검찰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스 경영진들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왜냐면 평범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한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을 했는데 해직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른 언론이나 검찰 측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검찰 측에서는 한 300억, 350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출납을 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조 모양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예.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형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끔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치보복이다, 표적수사다 하는데, 제가 이재호 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측근분들은 이거 어떻게 믿냐, 다 그냥 카드라고 하는 내용이고 증거도 없다.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저만 해도
뭐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다 댈 수가 있는 건데. 글쎄 이재호 의원께서는 그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 보복적으로 네. 이런 몰고 가려는 그렇게 의도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단순히 이제 범죄 사실은 범죄 사실대로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취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7204번님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300억 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길래 이렇게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지요. 비자금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리 담당하셨으니까 좀 궁금하신가 봐요. 비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네. 세 가지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 이제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예, 가공 거래를 해가지고 예, 한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스는 그 당시 이제 그 부품을 수입을 하는 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예. 이제 수입하지 않고 이제 수입한 걸로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뺀 것도 있고. 네. 그건 이제 세금 계산서나 다른 증빙들이 이제 특히 필요 없으니까 예. 좀 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장부를 예. 이렇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뺀 방법이 있고. 예. 뭐 일단 예. 일단 사주가 마음만 먹으면은 네. 이게 비자금 만드는 거는 뭐 무궁무진한 거죠, 사실은. 그렇겠죠.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무궁무진하겠네요. 오늘 정말 인터뷰 감사한데 제가 진짜 듣고 싶습니다. 뭐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갖고 계시는 증거나 여러 가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김백준 씨한테 말하는까지 옆에서 들으셨으니까 모든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글쎄 지금 뭐 검찰에서도 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뭐 중앙지검 2번이나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셨군요. 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다 봤는데 네. 그 증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언론에 지금 덜 알려진 것도 세세하게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명박 측에서 대통령 측에서도 이게 부인한다고 끝나는 상황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